나토 3종 세트 얘기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 내용이 참으로 구체적이고 구구절절합니다. 태세 전환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2022년 3월 대선 직후 김 여사를 만나 목걸이를 전달했다. 2022년 4월 3천만 원대 티파니 브로치와 2천만 원대 그라프 귀걸이를 추가로 건넸다. 그러니까 특검이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지금 줄줄이 다 불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 건넸다는 겁니다. 자, 브로치, 목걸이, 귀걸이까지 다 건넸다는 겁니다. 이게 한 1억 정도 상당한다는 건데, 홍 대표님, 이게 참 뭐랄까, 이 금품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다 부적절한 거긴 한데, 뭐랄까요, 그 인간 지사의 어떤 신뢰성의 회의감이랄까요? 그 상황이 좋을 때는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는 서희건설도 마찬가지고 사업가 서 씨도 마찬가지고 굉장한 인간관계의 어떤 우정과 신뢰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어필한 사이 아닙니까? 축하의 목걸이도 건네고 이런 건 뭐 대가성도 없고 그냥 순수한 의미의 선물이다. 왜 이런 걸 주셨어요? 도와드릴 거 없나요? 뭐 즐겨받았지만 상황이 조금 불리해지자 곧바로 자수서를 써내면서 특검이 묻지 않은 것까지 다 줄줄이 써내는가 하면 저 서 씨 사업가도 줄줄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이런 인간관계가 이런 신뢰관계가 금품으로 맺어진 사이가 얼마나 뭐랄까요? 깊이감이라는 게 없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전 이해관계로 뭉친 거기 때문에 신뢰라는 건 저 사이에 없는 거죠. 계약과 그 이해만 있는 건데 그 국제정치 게임이론의 그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죄수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격리시키는 거죠. 관련된 피의자들을 격리시키면 서로 의심하는 겁니다. 내가 진술하지 않으면 모든 죄를 내가 제일 많이 뒤집어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격리된 순간부터 자기의 죄를 줄이기 위해서 진술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검찰이나 이 수사기관이 어떻게든 피의자를 구속해서 인신을 이렇게 격리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죄수의 딜레마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김건희 여사 그 구속과 동시에 서희건설이나 또는 그 서 씨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분들이 스스로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희건설 굉장히 지금 현재 회사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역주택 그 조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택 조합 사업 관련돼서 지금 계속 조사에 들어가 있고 용인 지역에서 뇌물 관련돼 가지고 지금 부사장이 구속돼 있어요. 부사장도 뇌물로 구속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회사 자격심사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희건설 입장에서는 기업의 존망 그리고 가족들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그 형량을 낮추는데 최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백을 하고 진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 씨도 그런 거죠. 나는 이거 거래 관계지 뇌물이 아니야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직 돈을 못 받은 거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10%만 받고 나머지 90%의 돈을 못 받았는데 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상태는 사실상 뇌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로봇계 사업이 그 대통령실과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직접적으로 이해 충돌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미 저런 그 죄수의 딜레마 얘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니까 그 핵심적이었던 그 김성훈 그 경호차장도 진술을 바꾸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진술을 바꾸기 시작하고 즉 구속과 동시에 두 그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과 동시에 관련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두 전직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서 뭔가 방어하기보단 진실을 얘기하고 자신의 죄를 줄이기 위한 죄수의 딜레마에 본격적으로 빠졌다고 봅니다. 안용환 의원님, 네. 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뭐 다른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 관련자들은 끝까지 함구하고 자기가 뒤집어쓰고 관련 사람들도 많던데 이분들은 금방금방 이렇게 묻지도 않은 것까지 쭉쭉쭉 줄줄줄 보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하기 편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나겠죠.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이제 뭐 어제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화무 10일 홍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꽃은 10일 이상 홍 빛날 수 없다. 10일 이상 필 수 없다. 권불 10년, 권력은 10년 이상 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영부인의 자세와 태도,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는 대통령 영부인 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의 역대 태도, 역할을 연구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은 국민들에게 인기 있었던 영부인들은 대개 조용한 내조용이었습니다. 최근에 역대 미국 대통령 부인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었던 사람은 바바라 부시,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부인이었죠. 굉장히 내조용, 따뜻한 어머니 같은 모습, 이런 모습 때문에 미국 국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오히려 아버지 부시 현 대통령보다 부인이 더 환호를 받았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을 보면 다 그런 식이었어요. 힐러리, 그러니까 대통령 영부인 시절 힐러리 영부인은 굉장히 인기가 없었습니다. 너무 나서기 때문에. 국가 정책까지 본인이 나서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뭐 보건 개혁에 관련해서 의료 개혁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대 미국 대통령 케이스를 보더라도 대통령 영부인이 나서면 국민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김건희 여사는 본인의 역할과 처지에 대해서 몰랐고, 김건희 여사의 사회인 김건희, 민간인 김건희는 굉장히 오지랖이 넓고 인간성 좋고 치밀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 영부인이 오지랖 넓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 영부인은 정말 조용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러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사업가 김건희와 공인의 부인으로서의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역할과의 구분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뭐 대통령 영부인 시절에 목사, 물론 이제 함정을 판 목사입니다만은 그 목사를 만났을 때 태도를 보더라도 전혀 대통령 영부인답지가 않아요, 태도가. 그래서 그런 걸로 비춰볼 때 기본적인 대통령 영부인에 관한 자세, 역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했다, 적절히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특검은 추가 선물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 덕분입니다. 김 여사 목걸이 받고 도와줄 건 없느냐라고 묻고 고맙다고 말했다. 지금 줄줄이 다 풀고 있어요. 아까 그 서치 사업과 마찬가지로 목걸이 잘 썼다라며 돌려줬는데 브로치도 돌려받았다. 귀걸이는 빼고 반납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근데 이제 저 어떤 보석 받은 게 이제 김건희 여사에 끝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인사청탁이랄지, 그다음에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한도수 당시의 총리한테 아 내가 추천해도 되겠느냐 3번이나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력서를 서희건설 회장 맞사위 이력서를 보냈고 그거 임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걸이를 받고 청탁을 들어주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침몰하고 있잖아요. 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으니까 다 살교에서 뛰어내리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압수수색 딱 들어오니까 서희건설 입장에서는 아 이거 빨리 해서 나중에 특검을 통해서 밝혀진 것보다는 자수를 통해서 뭔가 선처를 받아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 그동안 있었던 걸 전부 다 자수서에다 이제 폭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희건설이 뭐 횡령 배임이랄지 그래서 지금 상장돼 있는데 지금 폐지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적격 심사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저를 반납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반납했는데 이제 어떤 뇌물에 있어서 뇌물을 줬는데 그 자리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뇌물죄 안 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고맙다고 받았어요. 근데 한 2-3시간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 반환하잖아요.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죠. 받는 순간 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거부하지 않으면. 근데 이런 경우는 있죠. 근데 안 받는다고 했는데 두고 가요. 두고 가면 안 받는다고 했던 그런 걸 자기가 입증해야죠. 그래서 주려고 했는데 주는 과정에서 뭐 2-3일 걸렸다랄지 일주일 걸렸다. 근데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문자 메시지랄지 통화 내용이랄지 그런 걸 통해서 나는 안 받았는데 강압적으로 놓고 갔다랄지 아니면 입금을 뭐 통장으로 입금을 했다랄지 물건으로 뭐 놓고 갔다랄지 아니면 뭐 제3의 장소 어머니 집에다 놓고 갔다랄지 이러지 않으면 사실은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 받을 당시부터 뭐 도와줄 일이 없느냐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디올백과 관련해서 엄청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때서 돌려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그 목걸이를 정상회의 때 차고 갔을 때부터 그게 엄청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돌려준다 하더라도 바로 돌려주는 게 맞죠. 근데 어떻게 대통령의 지위에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좀 시간 끌고 하다가 가지려다가 디올백이 터지니까 이제 그때서 돌려주는 저런 거 자체가 사실은 나중에 재판할 때도 굉장히 질이 안 좋은 그런 걸로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토 3종 세트 결국은 이 두 가지는 뒤늦게 돌려줬고 한 가지는 아직 반환이 안 됐다. 반환이 안 된 게 귀걸이는 아직 반환이 안 됐다라는 지금 서희건설의 주장입니다. 성춘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가성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사위의 인사청탁이 지금 의혹이 있는 것이고, 아까 사업가 서모 씨 같은 경우는 아까 로봇계 관련 수익액을 말했지만 또 다른 것도 있죠. 사실 김건희 여사가 홍보일 해볼 생각 없느냐, 대통령실 들어와서 이걸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 이 일자리를 제안했다라고 서모 씨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물론 일방적 주장이긴 합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라인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V0 라인을 구축했다라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왜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뭔가 뭐 물품을 갖다 바치고 또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집사라고 불려지고 있는 김예성 씨가 그 운영했던 그 렌터카 업체에는 매 184억이나 투자를 했는가, 그런 것들이 다 대가성이 있게 아니겠느냐. 대부분이 뭔가 인사청탁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법적 처벌을 낮게 받기 위해서 뭔가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받기 위해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평소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늘 명심하는 격언이긴 한데, 이 대가성 없는 소고기는 없다. 선심은 돼지고기까지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밥 얻어먹잖아요, 평소에. 그러니까 돼지고기까지는 선심으로 얻어먹어도 돼요. 근데 소고기를 얻어먹는 순간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 건 아닌가?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해주는 순간, 소고기를 얻어먹은 사람에게 뭔가 해주는 순간 대가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물며 소고기도 그런데 저런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브로치, 목걸이 이런 거를 대가성 없이 준다? 일반적 국민의 시선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 수입산 소고기는요? 수입산 소고기까지 그 가격이 비쌉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 한우가 더 비싸긴 한데 돼지고기까지만. 앵커님도 평소에 밥 사주는 사람 많기 때문에 돼지고기까지만 대가성 없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웠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지금 모든 업체들, 모든 뭔가 지금 저는 드러나지 않은 업체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특검이 들어다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 20억이 넘는 그림도 나왔죠. 그런 고가의 물품들이 나왔는데 과연 이거는 대가성이 없는 것인가? 어디에서 받은 것인가? 그걸 추가적으로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서희건설이나 사업가 서모 씨는 뭔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술술 불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다 불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사업가 서모 씨도 나는 대가성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분명 특검이 그 물건의 역추적 고가의 물품들은 다른 저가의 물품과 달리 흔적들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일련 번호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 구매의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전 더 많은 아마 사업가들이나 뭔가 청탁의 대가 이런 것들을 원했던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수많은 손길을 뻗쳐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특검은 나머지 명품 실물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 모조품 누가 마련,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 시계 실물이 어디에 있느냐. 김건희 특검팀은 증거인멸을 규명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용환 의원님. 어디에는 있겠지요. 줬다는 사람이 안 줬는데 줬다고 뭐 주장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서희건설에서 자수했는 거 보면은 뭔가 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서희건설은 대통령 선거 당시에 뭐 저는 그때 공직에 있었습니다만은 뭐 지인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양재역 바로 앞입니다. 서희건설 본사가 있어요. 저기에 김건희 여사가 드나드는 선거 지원 사무실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재동 팀. 예, 그래서 속으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참 배짱 좋다. 뭐 딴 데 오피스텔을 하나 사무실 내는 건 몰라도 특정 회사의 본사의 사무실을 있고 드나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했고 이거 문제될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결국 문제가 됐었습니다. 아마 서희건설은 세게 배팅을 한 셈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위 부분도 사실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차관급입니다. 차관급인데 그동안 역대 보면 관료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오거나 총리의 지인들이 들어옵니다. 측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끔은 좀 실력이 없는 힘이 없는 총리 같은 경우는 용산서 시키지요. 그래서
과거 뭐 민주당 정권 때는 국회의원 했던 전직 의원들도 들어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그와 관련이 없는 검사 출신 임명됐다는 거 저 기사 보고 또 이건 뭐지 하니까 나중에 듣고 보니까 서희건설 사이라는 이야기를 뒤늦게 알았는데 연관성이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겠지요. 어찌됐든 참 부적절한 일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잠시 후에 속보 한번 전해드리죠.